오늘 및 최근에 나온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가장 먼저 나오게 되면서 많은 XRP 커뮤니티 멤버들을 당황시킨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플사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인물 어시시 빌라, 리플사의 리플랩 담당 부사장이자 리플사와 함께 정말 오랜 기간 함께 회사를 꾸려온 인물인데요. 그동안에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을 담당했었고 또한 발전을 시켰었던 그가 9년 만에 리플사를 떠난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사회 멤버로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리플사의 전략 및 비전 그리고 조언 등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많이 안타깝습니다. 리플사의 주요 인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리플사를 떠난다. 그는 인사를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가 처음 들어갔을 때, 지금은 리플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지만은 그가 처음 들어갔을 때 리플사의 개발자들 및 그가 일했었던 사무실의 풍경이라고 하네요. 소소하고 소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마운트 곡스랑 바이낸스가 누가 더 큰 거래소가 되느냐를 두고 라이벌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리플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큰 결제 회사죠. 스트라이프가 리플사를 인수하려고 했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2013년도에 스트라이프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계에 진입했었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었을까?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비탈릭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2013년도 비탈릭이 리플사로 찾아와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관해서 의견을 나눴고 리플사는 비탈릭을 인턴으로 고용하려고 했었으나 비자 문제 때문에 성사되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탈릭 같은 경우는 2013년도 리플사 첫 번째 스웰에 참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여전히 유니콘 티셔츠를 입고 있네요. 참 한결같은 비탈릭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안타깝게도 비탈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작년이었었죠. XRP를 쓰레기 코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해 2013년도에 XRP 기반의 신용카드인 리플페이 파일럿 테스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XRP를 신용카드에 넣어가지고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었었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018년도에 ODL XRPC 출시가 되었었고 동시에 2018년도에 굉장히 재미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사라 호지스라는 필러벤처 캐피탈의 파트너가 암호화폐 업계의 많은 인물들을 초청해가지고 저녁 식사에 초대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명인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리플사를 싫어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라이언 셀키스, 메사리의 창업자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를 만나보니까 꽤 친절한 사람이었었다라고 회상을 했었고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자리에 게리 겐슬러가 참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와 금융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고자 하는 정말 많은 관심을 나타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어시시 빌라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게리 겐슬러가 이런 식으로다가 리플사를 공격하게 되었을까? 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 랄슨과 빵영에게 고맙다라고 인사를 한 어시시 빌라. 어디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는 일 모두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 리플사의 임원들은 전부 다 부자여갖고요. 저희가 걱정할 일이 없죠.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XRP 홀더들만 그냥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리플사에서 주요 임원이 한 명 떠난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리플사가 부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며칠 전에 빵영 같은 경우는 세계경제 포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조만간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에서 인수 및 합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리플사 같은 경우는 돈이 굉장히 많다. 매우 강력한 대차 대조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사가 부자입니다. 부자여가지고 우리가 많은 기업들을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돈이 그렇게 많으면은 XRP를 좀 그만 팔고 본인들 돈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XRP를 좀 바이백 해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XRP 투자자들도 좀 살려주라 진짜.
다음으로 해서는 XRP 레저와 스텔라 기반의 레저에서 블록체인상에서 호주의 노바티 그룹이 발행하게 되는 호주의 스테이블 코인이 지원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노바티 그룹은 일단 리플사의 고객이죠. 그들은 리플사와 합작으로다가 호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AUDC를 XRP 레저에서 발행할 것인데 나중에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XRP 레저뿐만 아니라 스텔라 루멘의 블록체인도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XRP 레저와 스텔라 루멘의 공동 사용, 이를 협력 관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해외 XRP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 전부터 이 리플사와 스텔라 루멘 재단에서 함께 일을 진행하고 있다. 둘이 같은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시는데, 자, 스텔라 루멘 이야기가 나오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제드 맥케일럽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7천만 개 XRP를 팔아 제끼면서 지금 현재 1억 8,200만 개가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앞으로 한 몇 달 안에 다 팔 수 있을 것 같죠? 자, 드디어 제드 맥케일럽의 지갑에서 XRP가 전부 다 팔려 나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드 맥케일럽 XRP 완판을 기념하는 파티를 열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XRP 가격이라도 좀 올라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에 물주기, 광고 봐주기 및 좋아요, 클릭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빵형이 리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첫날 찍은 사진이라고 하네요.